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그랜저 GN7 3.5 캘리그라피 4WD 시승입니다. 제가 블랙잉크를 시승했을 때에는 2WD 차량이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2륜과 4륜의 차이입니다. 아무래도 2륜에 비해서 4륜은 접지력이 좋기 때문에 주행 감각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정말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공통적으로 풍절음에 대한 댓글이 가장 많았습니다. 요거는 시승하면서 제대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려진 이슈에 대해서도 몇 가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동을 켜기 전에 이 공조 시스템 패널이 늦게 들어온다는 딜레이 현상이 있다는데요. 제가 직접 시동을 걸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엔진 열을 식히기 위해서 약 30분 정도 정차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시동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초 정도가 딜레이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엄청 오래 걸리는 것 같진 않은데 진짜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이렇게 정말 추운 날씨에는 미리 열선도 켜놓고 이렇게 핸들 열선도 켜놓고 히터도 빨리 켜는 게 좋은데 좀 이렇게 6초 정도 딜레이가 발생이 된다면 약간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그랜저 같은 경우는 OTA 업데이트 항목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공조 시스템 패널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추후에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주차하거나 주행할 때 이 칼럼식 기어 시프트가 일반 기어봉에 비해서 불편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주차를 한다고 가정을 하였을 때 후진 기어를 넣고 핸들링을 한 다음에 다시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파킹을 누르고 요랬을 때 스티어링 휠 림과 이 칼럼식 기어 시프트 간의 거리가 꽤 됩니다. 한 제 손 기준으로 손가락 한 3개 반?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어 시프트를 당긴 다음에 핸들링을 하고 다시 이렇게 눌렀을 때 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작동이 날 확률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빌트인 캠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일단 이 메인 메뉴에서 옆으로 누르면은 빌트인 캠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좀 약간 딜레이가 발생이 되네요. 한 3초 정도. 그래서 여태까지 찍었던 이런 항목들이 쭉 나옵니다. 가장 최근 것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조금 딜레이가 있네요. 그리고 화면 같은 경우는 여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전방, 후방이 이렇게 따로 나옵니다. 근데 핸드폰처럼 뭔가 이렇게 확대가 됐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쉽게도 확대되는 기능까지는 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가 전방이고 여기가 후방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음성 같은 경우도 들려드릴게요. 6초 정도가 딜레이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 오래 걸리는 것 같진 않은데 진짜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정도로 들립니다. 제가 지금 말하신 줄 아셨죠? 아무튼 음성 또한 좀 깔끔하게 녹음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 실내 사운드까지는 녹음이 되지만 실외, 바깥 사운드는 녹음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짠! 그랜저 3.5 캘리그라피를 타고 주행 중입니다. 이 성능에 대한 자세한 시승기는 위쪽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요. 오늘은 저번 시승기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거나 의문을 품으셨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시승기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절음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그때는 제가 촬영을 위해서 이 파노라마 선루프 커버를 열고 주행을 했습니다. 현재는 파노라마 선루프 커버를 닫고 주행하는 상태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 윈도우가 좀 열린 게 아니냐는 말들도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 윈도우, 이 오토 윈도우 버튼 다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닫을 수 있는 건 모두 다 닫은 상태에서 시속 75km로 주행 중일 때 데시벨은 대략적으로 60dB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앱에서 보면 60dB 정도면은 조용한 사무실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번에는 파노라마 선루프 커버를 열고 주행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파노라마 선루프 커버를 열고 주행 중입니다. 같은 속도로 시속 75km로 주행했을 때 데시벨은
기본적으로 60dB 정도 나옵니다. 즉, 이 파노라마 선루프 커버를 열고 닫고의 차이는 크지 않다, 거의 없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속도를 100km로 맞추고 데시벨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틀고 주행하겠습니다. 시속 100km입니다. 시속 100km일 때 데시벨은 평균 64dB 정도 나옵니다. 아무래도 속도가 높아서 조금 더 소음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파노라마 선루프 커버를 닫고 주행해 보겠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커버를 닫고 시속 100km로 주행했을 때 데시벨은 기본적으로 한 60 중반, 한 64, 5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파노라마 선루프 커버를 열거나 닫았거나 했을 때 데시벨 정숙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터널에 진입을 했습니다. 터널에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뭐 이런 삐용삐용 소리도 있고 이렇게 소음이 나가지 않고 갇혀 있다 보니까 좀 더 시끌벅적한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시속 한 70km로 주행 중일 때는 데시벨이 한 65, 6 정도 나옵니다. 이게 데시벨 측정을 했을 때랑 이 실제 이 사람 귀로 들었을 때랑 약간 다른 느낌이 들긴 합니다. 이 데시벨 같은 경우는 소리의 크기만 측정을 하지만 사람 귀 같은 경우는 뭐 깊이감, 4D 정도로 느끼기 때문에 터널 안에서는 조금 시끄러운 편에 속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는 엔진룸부터 해가지고 플로어 매트 아니면 여기 앞쪽 글라스 등등의 정숙도를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넣었다고 합니다. 엔진룸에도 흡차음제가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었고요. 보통 이제 자동차를 조립을 할 때 차체 공장에서 뼈대를 먼저 만든 다음 조립 과정에서 뭐 도어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부착을 합니다. 근데 보통 차체 공장에서 나왔을 때 다른 것들을 먼저 조립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신형 7세대 그랜저 같은 경우는 이 바닥 매트 플로어 쪽을 가장 먼저 조립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 정숙도를 위해서 진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기는 하지만 신경 쓴 거에 비해서 운전자가 느끼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 전 세대의 더 뉴 그랜저 IG랑 엄청나게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6세대 더 뉴 그랜저 같은 경우도 조용하긴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프레임 리스인 점 치고는 그래도 조용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는 전장이 5m 이상 커지면서 이 F 세그먼트 대형 플래그십 느낌을 가져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숙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대형 세단하고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K9이라든지 아니면 S클래스, 7시리즈, G90 이런 차들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당연히 그랜저는 플래그십 모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E 세그먼트에 속합니다. 그래서 동급으로 치자면 5시리즈와 E클래스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5시리즈나 아니면 E클래스랑 비교했을 때 정숙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계속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자꾸 막 덧붙이는 얘기도 길어지고 그래서 뭔가 그럼 이 그랜저가 시끄러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실제로 타봤을 때에는 조용합니다. 사실 뭐 이 차량이 지금 4천 뭐 거의 5천만 원을 호가하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조용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합니다. 동급으로 봤을 때에도 뭐 전혀 부족하거나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터치식 공조 시스템의 위치가 조금 아래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용성이 좀 안 좋은 게 아닌가 하는 댓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지금 열선을 켜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제 시선이 지금 전방에 지금 수평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열선 버튼을 한번 쳐다보도록 할게요. 열선 버튼을 쳐다보게 된다면은 지금 시선이 아까 전에는 이렇게 수평적으로 있다가 이 열선 버튼을 누를 때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갭
이 각도 차이가 꽤 많이 벌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공조 시스템이 한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시야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을 보게 되더라도 전방이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야가 한 이 정도로 갔어요. 그러면 전방도 같이 보이기 때문에 앞차가 급정차했을 경우에 인지를 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아닌 조금 더 아래쪽에 한 10도 정도로 더 아래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이쪽을 보게 된다면 이 전방 상황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주행 중에 이 터치식 공조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 같은 경우는 이 주행 보조 기능을 켜놓고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커스텀 테마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공조 시스템 같은 경우는 내 온도에 맞게 설정을 한번 해놓고 엄청 자주 바꾸진 않습니다. 물론 자주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한번 세팅을 해놓고 자주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스텀 테마를 설정을 해두면은 뭐 큰 문제까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HDA2 제가 저번에 이 차선 변경을 했을 때 핸들을 틀어줘야 된다, 그래서 너무 불편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기존에는 이 칼럼식이었습니다. 즉 내가 실제로 움직여야지, 핸들을 이렇게 움직여야지 얘가 반응을 하는 형식이었는데요. 이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는 정전식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전기가 발동 명령어가 되는 겁니다. 지금 HDA2 발동되었고요. 차선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방향 지시등을 먼저 넣을게요. 오, 알아서 해주네요. 핸들을 잡으세요. 오, 대박. 진짜네요. 이렇게 터치하니까 이 경고등이 사라집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지금 차량이 있거든요. 이것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황을 확인하세요 라고 나옵니다. 발동 조건이 약간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약간 실선인데 약간 위험하게 갔습니다. 방금 이 점선과 실선이 이어지는 그 사이, 거기를 지나갔거든요. 살짝 위험하게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차선 변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저는 정전식이라서 대고만 있어요. 차선 변경 같은 경우는 이 뒷 차량 간의 거리 조절은 거의 사람이 해주는 것처럼 잘해줍니다. 하지만 이게 내가 정전식으로 좀 대고 있어야지 안정적으로 발동이 됩니다. 뭐 일반적으로 칼럼식 타임처럼 내가 막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도 돼서 편리한 것 같긴 합니다. 4륜 옵션 같은 경우는 3.5에서만 선택이 가능한데요. 제가 전에 올렸었던 시승기 같은 경우는 4륜 옵션이 들어가 있지 않은 프로 사양이었고요. 오늘은 블랙잉크가 들어가 있지 않은 캘리그라피 프로 사양입니다. 그래서 4륜으로 선택을 하시게 된다면 지금 드라이브 모드가 4륜이 아닐 때에는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이렇게 4가지가 있지만 4륜은 맨 마지막에 스노우 모드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구동력에 힘을 더 써주는 모드가 추가가 된다는 점인데요. 일단 세단 같은 경우는 4륜 선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4륜 하면 SUV로 많이 선택을 하시죠. 그랜저가 지금 출시된 지 거의 35년, 40년 가까이 됐는데 4륜 모델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트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평상시에는 뭐 구동력이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스노우 모드로 가지 않는 이상 거의 전륜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주행 보조 기능을 켜고 다녔고요. 지금은 주행 보조 기능을 꺼놓은 상태입니다. 요랬을 때 제가 다시 엑셀을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을 밟게 되면 약간 구동 이거 보이셨죠? 내가 엑셀을 좀 급하게 밟았을 때에만 4륜이 선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력 주행이라든지 제가 엑셀 조금만 밟아볼게요. 조금만 밟을 때는 거의 전륜 위주로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즉 전륜 기반 차량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전륜으로 가지만 약간 좀 구동력이 필요한 급 엑셀링, 요럴 때에는 후륜을 같이 써줘서 4륜으로 접지력을
좋게 하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접지력 같은 경우는 뭐 EWD 그랜저 같은 경우도 접지력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코너를 돌 때도 선의 능력도 굉장히 출중한 편이었고요. 제가 아까 코너를 빠져나갈 때 좀 급격한 코너로 돌아 나갔는데요. 속도도 한 6, 70km 정도로 갔습니다. 좀 속도를 높여서 코너를 갔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가 노면을 뭐 잃는다거나 아니면은 좀 차가 약간 기우뚱한다거나 그런 느낌이 거의 없었습니다. 즉, 이 4륜을 넣게 된다면은 선의 능력이 정말 좋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휠 같은 경우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서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제가 전 시승기에서도 이 그랜저의 20인치 휠은 좀 오버스펙이지 않냐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계속 항속할 때는 오버스펙이지만 코너링, 선의 능력일 때는 정말 좋습니다. 이거는 전 버전 더 뉴 그랜저에 비해서 확실히 좋아진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조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기통은 밟아야 제맛이죠. 자, 엑셀을 밟아보겠습니다. 지금 액티브 사운드를 꺼놓은 상태입니다. 액티브 사운드를 꺼놓은 상태일 때 엔진음이 훨씬 더 고급스럽다고 생각이 들어요. 액티브 사운드는 총 끄기, 약하게, 보통, 강하게 이렇게 4단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태까지는 끄고 다녔고요. 강하게를 누르면 이러한 엔진 사운드가 구현이 됩니다. 확실히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켰을 때 좀 더 웅장한 엔진음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운시프트일 때도 엔진음이 크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조용한 편에 속합니다. 보통 이렇게 좀 막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해놓고 다운시프트, 그러니까 기어가 내려가면은 뭔가 우웅 하면서 좀 시끄러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랜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3.5 캘리그라피의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다리 이음새 요런 데를 갔을 때 승차감이 정말 좋습니다. 지금 약간 이게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런 충격 포인트가 있을 때에는 전고가 살짝 높아지면서 승차감이 컴포트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항속할 때에는 승차감이 20인치 휠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20인치 휠이 들어간 세단을 탄 차량 중에서는 승차감이 가장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G90도 그렇고 일단 기본 휠 사이즈가 19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준대형, 대형 세단은 20인치 이상은 진짜 이런 노면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승차감에 있어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인치를 가장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20인치 사양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 좀 이렇게 크랙이 많은 도로를 갔을 때에는 승차감이 살짝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연비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재 55km 정도 주행을 했고 드라이브 모드는 뭐 다양하게 썼습니다. 다양하게. 연비가 리터당 12.3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블랙잉크 차량을 탔을 때보다 연비가 조금 더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계속 고속주행 위주로 고속도로 주행을 거의 8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연비가 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공인 연비 같은 경우는 이 4WD 기준으로는 연비가 가장 안 좋습니다. 즉 가장 연비가 안 좋은 3.5 엔진의 20인치 휠 그리고 4WD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연비가 12.4km면은 잘 나오는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 이게 고속 주행일 경우에 연비가 리터당 10km 이상 나오는 거고 시내 주행일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리터당 8km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3.5 같은 경우는 연비에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4륜까지 더 들어가 있으니까 연비를 생각하신다면은 2.5를 아니면은 정말 베스트는 1.6 하이브리드죠. 하지만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지금 출고 대기가 가장 많이 밀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5나 3.5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일단 3.5 같은 경우는 이 K8에도 3.5가 있는데요. K8에서 3.5를 선택을 하려면은 340만 원 정도 추가가 됩니다. 하지만 그랜저에서 3.5 선택을 사양을 했을 경우에 250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즉 그랜저가 가격이 정말 많이 오르긴 올랐지만 이 V6 6기통의 엔진을 가지고 있는 3.5를 선택한다면 어떻게 보면 또 가성비 있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델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6기통 같은 경우는 뭐 출력도 좋고 뭐 이런 뭐 엔진은 뭐 풍부한 가속감 정말 다 좋지만 이 3.5란 말이죠. 세금이 굉장히 비쌉니다. 현재 3.5를 구입을 하시게 된다면은 연간 이 자동차세가 거의 돈 100만 원이 나옵니다. 즉 2.5하고 거의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자동차세도 그렇고 연비도 그렇고 일단 불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다고 하긴 했지만 V6 중에서는 가성비가 좋은 거지 V6가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4륜구동 같은 경우는 접지력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운전의 재미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달리거나 쏘시는 분들이 4륜 옵션을 많이 넣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선 변경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급하게 틀어볼게요. 그 차가 길어가지고 약간의 롤링이 생기긴 합니다. 뭔가 뒤에 카라반을 달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한데요. 접지력만 놓고 봤을 때에는 2륜보다 확실히 정말 미세하게 안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차가 기울어지는 거 말고 진짜 이 노면, 이 타이어가 주는 그립, 접지감 이런 것만 봤을 때는 제가 전에 탔었던 블랙잉크 그거는 EWD였거든요. EWD에 비해서는 좀 날렵하게 다닐 땐 조금 더 안정감이 살짝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짠! 이번에는 그랜저 2열입니다. 일단 블랙잉크 에디션을 탔을 때에는 EWD 차량이었는데요. 지금 시승 중인 차량은 4WD 차량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4륜 구동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여기 센터턱이 여기 카메라에선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센터턱이 거의 한 뼘 정도 더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EWD 같은 경우는 한 5cm에서 6cm 정도 되게 낮은 센터턱이 있었는데요. 4륜 구동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제 손으로 거의 한 뼘 반 정도 이 센터턱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중앙, 그러니까 좌우 쪽 말고 중앙에 사람을 앉기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3.5 캘리그라피 최초 시승을 했을 때 이 2열 승차감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약간 좀 진동소음이 올라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승차감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제가 좀 혼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이유는 지금처럼 정말 포장이 잘 된 도로에서는 승차감이 좋습니다. 더 뉴 그랜저에 비해서도 그냥 기본적인 승차감만 비교했을 경우에도 승차감이 좋은데요. 포장이 좀 잘 안 되어 있는 도로, 그러니까 오프로드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의 크랙이 있는 도로라거나 아니면은 연속된 방직턱, 또 지금처럼 다리 이음새가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요랬을 때 엉덩이에서 뭔가 이음새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소리는 살짝 안 느껴지긴 해요. 아무래도 타이어에 흡음재도 들어가 있고 휠하우스라든지 플로어 매트 등등의 흡차음재를 굉장히 많이 넣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소음 같은 경우는 조용하지만 진동 같은 경우는 엉덩이로 살짝씩 느껴진다 입니다. 그래서 이 그랜저 같은 경우는 20인치 휠 사양을 선택하셨다면은 좀 노면이 고른 도로만 가셔야지 이 그랜저 본연의 풍부하고 부드럽고 편안한 승차감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나는 좀 노면이 안 좋은 구간 위주로 많이 다닌다 하시는 분들은 20인치 휠 사양 말고 18인치나 아니면 19인치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승차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신형 그랜저 3.5 4륜에 대한 성능감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것들 위주로 느껴봤습니다. 이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는 7세대를 마지막으로 이제 전동화 모델이 준비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차종으로서 살짝 아쉬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거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본편 시승기 때 알차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